안녕하십니까. 충남에서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내포 신도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기 종료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도정의 5대 핵심 과제이자 권역별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설정하시고 지난 4년간 강력히 추진해온 내포 신도시 완성 사업의 성과와 현안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내포 신도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각종 인프라 확충과 주민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주요 핵심 과제에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오늘은 정주 여건 개선,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산단, 영재학교, 내포역 명칭 등 주요 현안의 구체적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사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천안에 1조 원 다목적 돔구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발표와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합리적인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 간의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잘 봤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의 추진하고자 함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응원을 합니다. 정치인은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충남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포 신도시의 국제 테니스장이 지사님께서 이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 유치를 하셨고 이제 어제 그저께 기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내포 신도시 주민들은 간단하게 테니스장 하나가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포 신도시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안에 1조 원짜리 돔구장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앞으로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 일을 지켜주신다고 하면 또 하나 다목적 돔구장은 분명히 천안에 충청남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분께서, 다른 지사님께서 그런 공약을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또 때가 됐으니까, 선거철이 됐으니까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4년 동안 김태흠 지사님의 힘센 행정력을 보면서 저분은 그럴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내포 종합병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70만 우리 서부권 도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1차 병원 지금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TVN 충남교통방송도 지금 개국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 테니스장 기공식 가졌습니다. 또 어천 어항공단 내포지사도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에 개설을 했습니다. 또 카이스트 부설 모빌리티 연구소도 개설을 해서 연구소를 향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서 발표한 역대급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포 신도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역대급 성과를 낸 도지사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내포 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
1조 원 다목적 돔 구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조 원이 들어갈지 조금 이제 지금 대략 1조 원 정도는 들어가리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는 이건 미래를 위해서는, 그리고 천안 아산의 앞으로의 그런 그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동구장은 빚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이제 1조 가까이 들어가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분들도 반대는 않는다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국가 예산이나 아니면 도 예산이나 아니면 뭐 시군 예산, 시 예산에 공공 예산을 좀 줄이고 민자를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또 민자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지금 복합 그 환승센터 주변에 그 한 7, 8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가는 지금 부분이 결정이 됐는데, 민자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머뭇거리죠, 투자하는 것을. 하지만은 동구장을 유치하는 부분이 동구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그 민자는 8천억 가까이 되는 건 그냥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수익성이 확실히 나온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동구장 하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천안 아산역 주변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합 환승센터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꼭지를 따는 이러한 일석이조의 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 상황이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답변하시는 지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홍성 군민을 대표하고 내포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기 때문에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 신도시 명칭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2012년도 충남도청이 이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포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 올해로 벌써 조성이 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내포 신도시라는 명칭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 명칭이 정식 행정 법적 명칭인지 아니면 공식 명칭인지 아니면 그냥 관행으로 쓰여지는 명칭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 뭐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포 신도시는 이 법적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내포가 이 행정구역 그런 명칭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내포로 이전을 결정을 할 때 타 지역과 경쟁 속에서 예산과 홍성이 이제 공모에 들어가서 이 내포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도의회의 이 건물은 예산군이고 저희 도청 건물은 지금 홍성군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문제, 이 구조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 도청을 이전하는 그런 속에서의 지역의 그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잠시 지난 9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 지사님께서 홍성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그 홍주문화회관에서 지사님께서 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주민 한 분께서 손을 들고 지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의 답변은 내포 신도시가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또 지역이 확장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내포 신도시의 공식 명칭은 그러면 내포 신도시가 확장이 되고 인구가 증가돼서 그때에 정식으로
공식적인 법적 행정 명칭을 그때 정하시는 것이 옳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5만 가까이가 되잖아요. 4만 5천 정도 되는데 내년 한 이제 3월 이사철 무렵 가까이 되고 지금 아파트들 건설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찬다면 내년 봄에 한 5만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취임할 때 2만 한 9천 명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만 명 가까이가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5만 명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만 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5만 명 이상 이루어지고 지금 산단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10년 이내에 저는 인구 10만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10년 정도 인구 10만이 되고 홍성군과 예산군의 인구보다 여기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면 새로 분리가 되느냐 아니면은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과 예산이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논의의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뭐 소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언젠가는 홍성과 예산이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홍성은 홍성의 그런 지명을 주장을 할 거고 예산은 또 예산의 그런 지명을 주장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뭐 그 조선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내포가 충남의 서해안을 내포라고 그랬는데 내포의 중심이 이쪽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포라는 이름으로 통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답변의 말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적정한 인구가 됐을 때 그때 행정 통합에 의해서 내포의 공식 법적 행정 명칭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해도 되는데요. 홍성 예산에서 반발이 심할 테니까. 그런데 그 지사님, 굉장히 조금 난감한 문제가 지금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1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포 신도시의 법적 행정 명칭이든 아니면 공식 명칭이든지 간에 정해졌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행정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의 한 의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요원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홍성 군수와 예산 군수가 김태흠 지사님 같이 추진력이 강한 그런 군수들이 계신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충남, 대전 통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 내포 신도시, 그다음에 홍성 예산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기약 없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포라고 하는 지명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뭐 저는 어떻게 결정된지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성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로는 서천까지, 위로는 평택까지가 그런 그 이 조선시대 때 내포 지역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중환의 탱리지에서도 내포의 그런 환경, 그 다음에 또 지리적인 여건,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에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지역이다, 이런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포라는 그런 그 명칭을 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은 홍성에 소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의회는 지금 예산에 소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성과 예산이 아닌 과거부터의 그런 지명이 있었던 그런 내포, 광의의 그런 내포,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과거에 보면 충청의 이 서해 지역 전체를 내포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광의의, 그리고 큰 틀 속에서의 그런 명칭을 정한 부분은 저는 뭐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포라는 명칭을 정하게 된 이유가 어떤 역사적, 지리적 그 요건에 의해서 내포라고 하는 그 명칭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포 신도시에 내포가 결정되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충청남도 우리 내에 지명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명선정위원회에서 내포라고 이 지명을 정했다라고 알고 있고 또 내포라고 고시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남도 지명선정위원회에서 충남도청이 자리 잡은 이 일대를 내포라고 명칭하겠다라고 고시를 했으면 그러면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 브랜드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정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내포 신도시의 도시 브랜드명 이것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공식으로 명칭을 정하고 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 행정적 효율성을 갖춘 명칭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접근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기 그 민선 5기 때 안희정 지사 때 지금 이 도청 이전을 했거든요. 2012년인가 13년인가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2022년도에 이제 민선 8기로 들어왔는데 10여 년 넘게 그 시작해서 10년 이내에 10만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안희정 지사 때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만 8, 9천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때는 일부는 홍성, 일부는 예산이 뭔가 이 행정의 그런 구역으로서의 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제 인구가 4만이 늘어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만을 다가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일부는 홍성에서 행정적인 관할을 하고 또 일부는 예산에 관할하는 이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또 저한테 그 생각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제가 볼 때는 10만 정도가 돼야 좀 순조롭게 갈 텐데 그 전에도 갈 수는 있는데 가게 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그 내포시에 여기서 그 예산과 홍성에서 독립해서 가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든 간에 도의원님이시니까 지금부터 지역에서 내가 이거 추진하겠다 하고 또 앞으로 선거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선거 나가실 때도 내가 이거 가면은 해결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야 이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고 찬반이 형성되는 거고 그 속에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뭐 추진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익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제가 주장을 한다 해가 되겠어요? 결국은 천안 아산도 저는 먼 미래에 있어서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설리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천안 아산역 주변에 또 다른 중심이 되면서 발전하고 천안 아산이 제대로 붙을 때 무슨 경계도 없는데 도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어떻게 보면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또 내년도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사님 내년도 선거에 도지사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몰라요 아직.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저도 그 들어서 도의원으로 요즘 출마를 할 겁니다. 요즘 정치라는 부분은 한두 달 전에도 모르는데 지금 7개월 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고요. 저는 늘 도민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제 임기 동안에 저한테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하루를 하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홍성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조금 더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내포 신도시의 명칭을 두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포 신도시의 명칭은 결국은 나중에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냥 관행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사님 왜 그 서해선 고속전철 삽교역은 왜 지사님께서는 내포역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삭교역이 장항선 바로 옆에 삭교역이 있잖아요. 네.
그럼 삭교역이 그러면 삭교역 완투예요?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포역이 그렇다고 해서 홍성역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장안선에 예산역이 있는데 또 예산역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내포가 이 확장해 나가고 또 발전하는 그런 속에서 내포가 내포역이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관장하시고 관할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포 신도시의 구성은 홍성구역이 63%, 예산구역이 37%로 이 내포 신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 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홍성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 영역이 홍성군이 63%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역명을 내포역이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지사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섭섭하고 의혹 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아니,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게 홍성 구민들은 섭섭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가칭이에요. 지금도 가칭이고 이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내포역이 정해지는 것은 이게 내후년 2017년 말에 이제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 되기 6개월 전에 그 역사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위원회가 이제 선정이 돼서 영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10일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까지는 쓰는 가칭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 호적에 올리기 전에 무슨 옛날에는 개똥이라고도 소똥이라고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확한 이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명 또 아주 귀여운 이런 부분으로 이름 하다가 또 호적에 올리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니 근데 기사님, 저는 기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사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내포역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포역이라고 해서 기공식까지 가졌으면 이거는 단순한 가칭이라기보다는 충청남도의 일정 수준의 행정적 상징 행위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내포역이라고 하는 기공식은 곧바로 추후에는 내포역으로 그냥 고착화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착화 되면 상황에 따라 될 수 있죠. 지사님은 괜찮으시지만 그러니까 홍성 군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의원님 좀 큰 틀 속에서 좀 적어도 도의원님들의 그런 포지션에서는 큰 틀 속에서 가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은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과 예산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먼 훗날에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지금 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사님 더 큰 틀에서 바라보고 도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 지사로서 17개 광역단체장이 광역지사들이 모였는데 충청남도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역시 17개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하자, 이럴 도지사님 아니시잖아요. 충청남도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는 게 있으시면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힘세게 아니다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비유를 하더라도 그건 이게 손해날 일이 있어요, 홍성 국민들한테. 아닙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체성.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이 통합을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홍성의 정체성을 강조를 하게 되면 통합 안 이루어집니다. 통합 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 조금 어려운 사람으로서 조금 어떻게 조언 드리면은 그런 거 가지고 펴대는 것도 아니고요. 안 되고.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요. 그동안에 제가 지속적으로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 지사님께 도정 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발 도의원님 그 홍성 예산 가지고 요만한 게 이쪽으로 가고 요만한 게 저쪽으로 갔다고 싸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지만 저는 도의원이기도 하지만 또 홍성에
도의원 홍성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홍성 군민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그런 분들 제가 추후에- 설득해 드릴게. 그러면 지사님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나중에 내포역을 정식 명칭으로 정할 때가 되면 홍성 군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또 예산 군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양쪽에 다 불만이 없도록 이해를 시키면서 하셔야지 그냥 우리 그 도청 그 간부들 다 나와 계신데 간부회의 협상에서 앞으로 삽교역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 내포역으로 불러 이렇게 해서 내포역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옳지는 않다라는 아니, 생각을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장안선에 지금 이미 기존 삭교역이 있는데 그럼 삭교역이라고 또 얘기해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아 그러면은 서로가 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삽교역을 장항동 삽교역이 있으니까 내포역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충청남도 도청이 홍성에 속해 있으니까 홍성역을 충청남 도청 홍성역으로 변개해달라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남 도청이 홍성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런 거로 따져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포역을 정하든 충남도청 홍성역을 정하든 의원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의원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합리적인 절차를 아까 그러잖아요. 영명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준공이 끝나고 이제 운영하기 6개월 전에 이 명칭을 정원되잖아요. 그때 가서 맡기고 다만 이제 그때 의견들을 내놓는데 솔직히 해서 홍성분들이 저 싫어하나 모르지만은요. 영명하는데 홍성분들이 저 콩나와라 팥나와라 하는 건 적절치 않죠. 솔직히. 콩나라 팥나라 저쪽지 않은 게 아니라 홍성 사람들은 홍성을 이익을 대변하고 홍성을 이익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삽교역을 내포역으로 해라라고 한다는 것은 홍성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칭을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홍성 분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리적인 정하는데 좋은 명칭 한번 내서 제안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문제는 앞으로 신도시 명칭이 됐든 아니면 내포역 영명이 됐든 기관명이 됐을 때는 어떤 그 당위성을 가지고 어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도출을 해놔야지 그냥 우리 충남도청에서 행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가칭이니까 지금 개똥이가 됐든 수똥이가 됐든 자꾸 먼저 이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내포라는 도시가 법적으로는 행정명은 아니지만은 지금 도시에 지금 4만 5만이 살잖아요. 아니 이 지사님께서 문제를 참 도의원님 진짜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조금 그렇게 좀 광의회 협의회 이런 부분으로 가세요. 그 시간 아까운 시간을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홍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홍성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한테 대신해서 홍성분들이 저한테 지사님께 얘기하시는 질문을 분들 드리는 겁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일반 홍성 군민들하고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홍성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홍성에서 이 부분은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지사님께서 이런 불만을 잘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기는 그만하시자고요. 예?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의원님 생각에서 그래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이제. 얘기 그만할 때도 이 정도까지 제가 갔으면은 질문하는 내포 신도시 명칭과 그다음에 내포역의 명칭은 그 말씀 안 하셔도 거의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왔습니다. 내포 신도시 명칭과 내포역 명칭은 내포 신도시 홍성 예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정도면은 홍성 분들이 조금 정체성 얘기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 얘기해서 제가 이 역사가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 예산에서는 저 기재부까지 가고 뭐 어디까지 가면서 중앙에서 그렇게 365일 반대하고 또 찬성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홍성 분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반대하고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의원님이나 지사나 아무리 선출직이지만은
전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설득을 하고 이건 큰 차원에서 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하고 홍성하고 결국은 합쳐져야 된다는데 동의하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 가지고 지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좀 붙이고 또 이걸 하나로 가게시키고 이해시키고 갈 생각을 하셔야죠.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홍성 예산 행정통합 연구 모임도 하고 있고요. 추후에 나중에 행정통합이 됐을 때는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조그만 것들이 홍성으로 가든 예산으로 가든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부분도 저 도의원은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철도라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 편리하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사님은 그게 중요하실지 모르지만 전 홍성의 도의원으로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만큼 말씀을 했으니까 그만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사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 8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홍성 국가산단 추진 관련해서 네. 지사님께서 재임 시절에 천안의 국가산단과 홍성의 국가산단 두 산단을 잘 유치하셨어요. 이것도 지사님의 혁혁한 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에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그 요약 답변서를 받았을 때는 지금 BC 분석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근데 홍성 군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뭘 궁금해하시냐면 적어도 국가산단이 어떤 그 명색과 허울뿐만이 아니라 국가산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국가산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는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이상근 도의원이 홍성 출신 의원으로서 지사님한테 말씀 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럼 충청남도에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홍성의 국가산단을 위해서 지금 BC 분석 중이고 그 결과가 뭐 내년 2월에 나온다고 그랬나요? 나오겠지만 내년 1월에요. 예, 앵커 기업을 잘 될 거예요. 어떻게 도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전 이 부분만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5월 달에 예타 시청을 해서 내년 1월이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KDI에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이 LH 자체 조사 결과 입주 지금 수율이 한 151% 정도 돼요. 그러면은 BC는 잘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타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27년까지 이제 산단 승인 또 보상 같은 마무리하고 2028년도에 착공을 해서 30년에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도의사하면서 기업 유치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을 보고 또 볼 때 산단에 그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잘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이왕이면은 입주는 다 뭐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앵커 기업 같은 경우도 올 수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LH나 이런 데 협상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LH에서는 31년도에 이게 완공되면 91만 원 정도로 평당 할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산단 지금 기업 입주하는 거 보면 뭐 101만 원, 뭐 100몇만 원도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 평당 금액이 이 분양 금액이 이렇게 낮게 책정한 것은 어때 보수적이고 지네 손에 안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서 우리는 120만 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40%는 지금 도하고 홍성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부담액을 120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액이 2,503억 정도인데 총 사업비 한 6,400억, 뭐 3,400억 중에서 그러면 이 비용을 줄이면 한 800억 정도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산단 잘 유치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와 홍성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비율을 어떻게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도와 지금 군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기업 유치는 저희가 착공을 이제 해서 이 공사가 시작되면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사님, 어쨌든 국가 산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큰 기업이 오느냐 이 부분이 분수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뭐 우리 지사님께서는 재임 기간 동안에 해외에 많이 다니시면서 또 해외 기업도 충청남 도내에 굉장히 많이 유치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사님께 홍성의 국가 산단은 꼭 앵커 기업,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4분 남았는데요. 충남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남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은 우리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하는 이제 아파트 신축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도정 질문에서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 보증금 1억 8천 최대 80%까지 1.7% 장기 저리로 입주자가 원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중간에 이 상품이 미출시가 돼가지고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어떤 신청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 도정 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도정 질문을 할 때 그 부분은 추후에 보증금 1억 8천원에서 8천만 원 최대 80%까지 1.7% 장기 저리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뭐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똑같은데요. 이제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7.5% 7.5%에서 지금 2.5%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대출 금리 변동은 조금 있을 건데 다만 지금 그 기존의 그런 그 민간 아파트 보다는 확실하게 나을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억 8천 보증금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해줬을 때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설립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좋은 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에 약간 그 주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정부 회의 때 대통령께 직접 지사님께서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죠. 네. 대통령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월 7일인가요? 제가 만나기 좀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 와서 과학 영재들을 키워야 된다. 앞으로 과학 강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리가 제일 우수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과학기술부에서 이걸 전면 재검토한다고 그래서 보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설계비가 못 들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챙겨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금요일부터 지금 이제 뭐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지금 아주 그냥 뭐 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이건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번 컨트롤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좀 부탁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건 좀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지사님 네. 답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아니 중요한 대답을 아닙니다. 하는데 중요한 그 답변을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냥 물어보기만 한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사님께서 카이스트 부설 영재 학교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을 갖고 제가 대통령한테까지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내가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요거는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30초 동안에 프롬부터 해서 마지막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 고생하셨고 지금 그게 오늘 중요하다니까. 답변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내가 했다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포 신도시 관련해서 지사님께 도종 질문을 드렸고 지사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